인간의 행동의 탐구와 교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은 거짓말하는 존재인가? 인간은 거짓말하는 존재인가? 모든 인간은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6편에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매우 흔한 노골적인 거짓말입니다. 거짓은 진실이 반대이며 거짓말은 누군가가 진실이 아닌 것을 믿게 하는 행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확대하고 전파하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가 되죠. 또한 거짓말은 집단화하고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집단적 행동을 유발하는 악마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거짓말은 대부분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죠. 모든 부패는 틀림없이 거짓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이죠. 거짓은 진실이 없는 어둠이다.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빛이 없으므로 어둠이 있듯이 거짓이란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청문회에 선 장관들이 최근 거짓말 논란은 가히 충격적이고 청문회 자체가 무색해졌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는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대부분 모른다거나 사실과 다르다거나 아내가 한 일이 돼서 모른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진실이 없는 대상자들이 난무하기 때문이죠. 지옥사회에서도 상호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악마들끼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금의 사회는 지옥만도 못한 사회인지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은 진실이 없는 어둠이죠.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기업의 CEO, 교수, 종교인, 그리고 일반인. 여러분들은 누가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거짓말의 횟수와 사회적 위치, 존경과 비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회가 극단적인 거짓말을 찬양하는, 거짓말을 고무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죠. 거짓말은 어떤 사람을 속일 의도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여 전달하는 허위 진실이거나 행위가 되죠. 사람들이 속겠다고 동의하지 않은 이상 실천이 없는 약속도 거짓말입니다. 정치가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자신을 투표해달라고, 선출해달라고 하는 공약이죠. 그러나 그 공약은 대부분이 이행되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행되지도 않습니다. 만일 이행되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이 정치가들의 공약을 속겠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바로 거짓말이다. 즉 실천이 없는 약속도 거짓말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짓말은 그들이 힘을 가질 때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정치가들은 자신의 부정을 음해, 탄압, 공작 정치로 규정하고 자신의 가오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양산합니다. 가족 앞에서, 신 앞에서, 그리고 동료나 직원들 앞에서 결백을 맹세한 사람들의 뒷모습이 뒷날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아름다웠습니까? 그들이 가면이 벗겨진 후에 그들은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하루도 신뢰받지 못하는 하루살이만도 못한 거짓말로 이익을 얻으려는 탐욕에서 비극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은 어떤 사람을 속일 의도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여 전달하는 허위 진술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거짓말하는 존재인가? 사회적 지능지수를 제안한 독일의 칼 알브레히트는 인류는 거짓말과 함께 지적 진화를 이뤘다고 합니다. 영국의 니콜라스 험프리는 지성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논문에서 인간이 생존 전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지적 능력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선조들은 다른 영장류보다 훨씬 크고 더 복잡한 무리를 이룬 덕분에 외부의 위협에도 안전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 결과 먹이와 짝을 둘러싼 내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인류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속임수의 사용과 탐지 기술을 터득했죠. 영장류 학자인 리처드 번과 앤드루 화이트는 교활한 지능에서 인간의 지능은 사회적 조작, 속임수, 교활한 협력에서 비롯됐고 영장류의 속임 행동을 관찰한 결과 속이는 빈도는 뇌의 바깥층인 심피질의 크기와 정비례하고 거짓말을 잘할수록 뇌도 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사회적으로 매우 해로운 행위가 되죠. 거짓말은 사회지도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미국 오클랜드 대학교 세로타 교수는 거짓말이 출현해서 성인의 40%가 매일 한 번 이상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평균 한두 개의 거짓말을 할 정도로 거짓말은 흔히 발생하는 생활사건이죠. 이러한 거짓말은 그리 사회적으로 심한 좌절이나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려는 착한 의도로 하는 거짓말로 타인지향적이어서 특별히 해로울 것은 없지만 악의 거짓말은 자신이 얻는 이득보다 훨씬 많은 손해를 타인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죠. 거짓말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에서 중요한 것은 속이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로운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은 착취적 거짓말이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데아를 사물의 공통된 속성이며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의 세계는 불완전한 허상이라고 합니다. 이데아 지식만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사물이나 현상은 모두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의 기술을 영리한 사람의 능력으로 여기는 경우가 되죠. 영리한 사람은 거짓과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든 진실이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있는 것을 있지 않다고 하거나 있지 않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있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있지 않은 것을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참이다라고 하고 무엇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 혹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니코마스 윤리학 4권 7장에서 거짓은 비열하고 비난받을 만하고 진실은 고귀하고 칭찬받을 만하여 거짓말을 비난합니다. 카트르 교회의 교부 암브로시오스는 행위를 통한 속임수인 가장과 말로 하는 거짓말을 구분하고 가장은 정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 수도학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거짓말이 세상에서 모든 범죄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중세 교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짓말에 관하여서 진실이 깨지거나 심지어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진다 라고 하였고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진실은 모든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형식적인 의무이다. 비록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더라도 거짓말을 허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거짓말은 죄악이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공동체를 해치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
그는 거짓말을 모두 나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는 삼위일체에서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만일 속는다면 나는 존재한다라고 언급했죠. 그는 거짓말이 가져다주는 이해나 결과와 관계없이 거짓말은 남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거짓의 표명으로 허위 표명을 모두 죄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중세 이탈리아의 스콜라 철학자인 페트루스 롬바르두스는 명제집에서 거짓말의 동기를 농담, 선, 사악 등 3분법으로 분류하고 농담이나 선으로 하는 거짓말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저서 신학대전에서 거짓말을 진리를 거스르는 죄라고 규정하고 진리는 윤리적인 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는 거짓말을 유용한, 재미있는, 그리고 위험한 거짓말로 구분하고 거짓말을 가장, 허풍, 자기가시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와도 구별을 했습니다. 독일 계명주의 철학자인 볼프는 거짓말은 타인에게 해가 되는 진실하지 않은 말,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인 바움가르테는 타인을 해치는 도덕적 허언으로 정의하고 진실하지 않은 언사 중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이 거짓말이라 하여 악의 거짓말을 나쁘다고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는 언어가 인간을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권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는 속임수를 달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가장 흔한 거짓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라고 하였듯이 자기 기만은 스스로를 속인다는 뜻이죠. 그는 위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샤르트르는 인간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자기를 기만하게 되는데 자기 기만 행위의 원인으로서 인간의 실존이 갖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비판 철학자인 칸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거부한다. 선의 거짓말도 거짓말의 일종으로 도덕 법칙을 위배하며 이성을 가진 인간은 행동의 바탕이 되는 원칙을 얼마든지 보편화시킬 수 있는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회피할 수 없는 발언에도 진실을 담아야 하고 진실 원칙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켜야 할 엄연한 의무이다. 아무리 큰 불이익이 닥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는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엄격한 책무이며 법의 감각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적인 의미에서의 거짓말과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거짓말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의 문제에 관해서 폭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언명을 강요받거나 내가 말하는 것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에 거짓말을 대항수단으로서 인정하기도 하였죠. 독일의 대표적인 염색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거짓말을 악의적인 호기심에 대항하는 수단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사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허용하거나 원합니다. 인간은 거짓말하는 존재인가에 관해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거짓말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